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년 수학 가장 마지막인 통계를 할 거예요. 그죠? 통계에서 그중에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걸 배우는데 오늘은 확률을 가기 전에 경우의 수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도 이게 10분씩 두 번 잘라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를 알려면 뭘 알아야 하냐면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건이 뭘까요? 여기 보이시죠?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동전을 던졌어요. 그죠? 동전을 던졌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죠? 뭐죠? 그림면이 나온다? 아니면 숫자면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동전을 던졌을 때, 한 명이 던지든 여러 명이 던졌든, 같은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반복했을 때,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들. 그럼 동전은 뭐가 나오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림면, 숫자면. 이렇게 각각 나오는 결과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그걸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이 사건들, 이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들이요. 쉽게 말하면 이 결과가 몇 가지로 생길 수 있느냐. 그럼 아까 다시 해볼까요? 자,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죠?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나올 수도 있죠? 숫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꼭 이럴 때 창의적인 학생들이 얘기하죠. 선생님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특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결과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세워지는 건 안 됩니다. 그림과 숫자.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고요? 사건이고요. 이때 나온 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죠? 두 가지. 이때 나온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실험에 대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예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바로 가위바위보죠. 그죠?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낼 거예요. 그죠? 혼자 할 때 그럼 어떻게 되죠? 낼 수 있는 게 가위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낼 수 있다? 바위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그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결과들. 그리고 이게 모두 몇 가지다? 가지수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게 바로 뭐다?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게 개념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낌을 좀 잡아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죠?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죠? 자, 그럼 사건이 뭐죠?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가지수들이 바로 뭐다? 경우의 수.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 숫자들.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우의 수라 한다. 자,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럼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총 6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보자?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만 구하여라. 그죠? 3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있을까요? 3, 4, 5, 6. 그렇죠? 3 이상의 눈은 3, 4, 5, 6이니까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 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4가지입니다. 오, 잘하셨네요. 자,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눈의 수가 작은 수의 눈이 나온다. 그죠? 그럼 2보다 큰 건 누구죠? 3, 4 그리고 5보다 작아야 하는 거 두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다? 3이거나 4가 나오는 결과 몇 가지? 두 가지다. 느낌이 오시죠? 자, 6의 약수는 누가 있을까요? 1, 2, 3, 6. 1 곱하기 6, 2 곱하기 3 해서 6, 총 몇 가지다? 4가지다. 자,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짝수는 2, 4, 6 몇 가지다? 3가지.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두 번째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대요.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을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죠? 자, 그럼 봅시다.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3의 배수니까 말 그대로 3일은 3, 3이 6, 3, 3은 9. 12는 10보다 큰 거니까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모두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세 가지더라. 네, 간단하죠? 5 이상 9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5 이상이니까 5 들어가죠? 이자가 들어가면 그죠? 이자가 들어가면 같다라는 뜻이었어요. 수학에서 그죠? 그래서 이상, 이하 또는 이내 그죠? 이자가 다 같다라는 뜻이었죠? 이상.
어떻게 되죠? 같다. 상은 뭐죠? 크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하, 같다, 작다. 그래서 5부터 어디까지? 9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5, 6, 7, 8, 9. 모두 몇 가지다? 5가지가 나올 수 있더라. 두 자리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자리 자연수는 11죠. 그러니까 모두 몇 가지다? 그 가지수가 한 가지다. 10의 약수는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그래서 모두 몇 가지죠? 아하, 4가지구나. 자,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가 사건이 하나만 생기면 상관없는데요. 사건이 여러 개가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경우의 수는 법칙이 있는데 자, 경우의 수의 법칙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일단 결론 묻혀 얘기하면요. 경우의 수의 법칙은 또는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법칙이냐면 합의 법칙.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법칙이냐면 곱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건이 A와 B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가지수가 어떻게 된다? 합으로 답이 구해야 하느냐 아니면 곱으로 구해야 하느냐인데 한번 자 샘플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볼게요. 자, 어느 날 친구 A, B가 있는데 A가 B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분식집 가자. 그래서 분식집에 갔더니 김밥 종류가 4가지가 있고요. 면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내가 쏠 테니까 이 김밥이든 면이든 한 가지만 먹어. 이해되셨나요? 김밥이든 면이든 한 가지만 먹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한 가지만. 그러면 김밥에서 고를 수 있는 가지는 모두 몇 가지죠? 경우의 수는 4가지죠? 면에서도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모두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러면 이때 한 가지만 먹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뭐 해야겠어요? 더해야겠죠? 그래서 모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냐면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문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근데 이 친구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야, 기분이다. 김밥에서도 한 가지 먹고 면에서도 한 개 먹어. 각각 한 개씩 먹어 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only 한 개. 김밥이든 면이든 오직 한 개만 먹어라 할 때는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모두 김밥 4가지와 면 5가지여서 9가지. 합의 법칙이죠. 그죠? 그런데 각각 한 개씩 먹어라. 그럼 김밥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예요? 4가지. 면에서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인데 둘이 더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김치김밥을 골랐어요. 그죠? 김치김밥을 고르면서 고를 수 있는 게 누구 있다? 김치김밥과 쫄면을 고를 수도 있고 김치김밥과 라면 고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김치김밥과 우동 또는 김치김밥과 냉면 아니면 김치김밥과 멸치국수 그죠? 이 김치김밥 하나에 고를 수 있는 면이 총 5가지인 거예요. 그럼 참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참치도 역시 어떻게요? 참쫄, 참라, 참우, 잔행, 참멸 그죠? 참치도 역시 5가지겠죠. 치즈도 역시 5가지를 고를 수 있고요. 멸치김밥을 골랐을 때도 역시 5개를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4개가 다 5개씩 반복되니까 어떻게 한다? 4번, 4를 5번 더한 곱하기겠죠? 그래서 4, 5, 20. 똑같은 예인데 글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합의 법칙이 되기도 하고 곱의 법칙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까지를 구분하는 게 진도예요. 자, 근데 결론 얘기하면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두 사건이 어떻게 동시에 필요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뭐다? 2개가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동시에 필요하다면 그건 곱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보세요. 자, 오늘 밥을 먹을 때 김밥이든 면이든 한 개만 먹어. 그럼 둘 다 오늘 밥 먹을 때 이 2개가 동시에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밥은 2개 중에 하나만 먹어도 되는 거니까 밥 먹는 결과에 필요한 건 한 개죠. 2개가 동시에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합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 했죠? 김밥 종류 하나와 면 종류 하나씩 먹어.
그럼 오늘 밥을 먹을 때는 김밥도 면도 동시에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럴 때는 고배 법칙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책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여기서 키워드가 또 나왔네요. 어떤 거죠? 또는. 이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합의 법칙이에요. 왜 그런지 볼까요? 해리가 부산으로 이동할 때 기차는 세 종류, 고속도로 버스는 두 종류다. 해리가 기차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부산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죠? 그럼 기차가 총 세 가지고요. 버스가 두 가지인데, 자, 집에 갈 때 기차도 버스도 동시에 꼭 타야 되나요? 아니죠? 기차든 버스든 한 개만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동시에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다? 합의 법칙에서 총 몇 가지다? 집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의 수단은 5가지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어느 영화관에 3편의 코미디 영화가 있다. 그리고 2편의 액션 영화, 2편의 공포 영화가 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코미디 또는 액션 영화 중에 한 편을 선택할 거다. 자, 그럼 코미디가 총 3편이었고요. 그죠? 액션이 2편이었는데 2개를 오늘 영화 볼 때 다 본다고 했나요? 아니죠?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볼 거예요. 그럼 결과 낼 때 2개가 반드시 동시에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다? 합의 법칙이어서 총 5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하림이가 송편을 빚을 때 쑥, 오이자, 색을 내는 2가지 반죽이 있대요. 쑥과 오이자로 색깔을 내는 반죽은 2가지고요. 잣, 콩, 밤으로 소라는 건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속에 집어넣는 건 3가지가 있대요. 그죠? 그럼 이 송편을 낼 때 색 내는 것과 속에 집어넣는 게 꼭 필요하겠죠? 이게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죽 2가지와 속에 집어넣는 3가지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건 6가지인 거예요. 자, 똑같은 거 한번 해보죠. A에서 C까지 갈 건데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총 4가지. B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총 3가지. 그죠? 예를 들면 이걸 A, B, C, D 길이라 하고요.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 길이라 하면 A에서 C까지 갈 때 이 A, B, C, D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C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결과를 내는데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A 갔어요. 그럼 A 가고 기역이라는 길이나 니은, 디귿이라는 길, 이 셋 중에 하나는 가야겠죠. 그죠? B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A에서 C까지 갈 때 둘 다 동시에 거쳐가야 되니까 고비의 법칙인 12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동시에라는 것은 시간적 동시가 아니라 결과를 내기 위해서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같은 몇 분 몇 초에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할 때 이것들이 동시에 다 필요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오늘 정리할까요? 자, 오늘은 경우의 수와 확률을 해서 경우의 수 했는데 경우의 수란 뭐다? 어떤 사건의 어떤 결과의 일정한 가지수들을 경우의 수를 하고요. 경우의 수는 법칙이 2개가 있는데 뭐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거 2개를 구분하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동시에요. 어떤 사건 A와 B 사건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으면 합의 법칙. 동시에 필요한 무슨 법칙이더라? 고배 법칙이더라.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2번째 때 좀 더 자세하게 나가도록 할게요.